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73쪽에 있는 시고요. 브라이트 스타, 밝은 별이라는 제목의 시고, 존 키츠라는 시인이 쓴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소넷이고요. 존 키츠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고,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낭만주의 시인은 워즈워스하고 콜리지를 많이 초창기 시인으로 많이 꼽고요. 그래서 그 둘이 리리컬 발라드라고 서정 담시집 이라는 시를 같이 냈었는데, 그 출판 연도 1789년 그때를 영국의 낭만주의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바로 직후 세대의 시가 바로 키츠입니다. 또 많이 꼽는 게 셜리, 바이런, 키츠, 이렇게 세 시인들을 많이 꼽는데요. 낭만주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키츠는 근데 안타깝게도 1795년 출생, 1821년 사망이니까 26 짧은 생애를 갖고 있는 시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결핵으로 사망한 시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포스터로 마침 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브라이트 스타랑 같은 제목, 영화 제목으로 영화가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키츠의 생애를 알고 싶다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애가 약간 좀 불우했어요. 사실 본인도 폐결핵으로 사망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도 낙마사고로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결핵으로 사망하셨거든요. 사진에 나오는 이제 애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웃집 애인 약혼녀로 알고 있는데, 페니 브론이라는 여성이었었어요. 근데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아팠고 실제로 많이 아팠던 그런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짧은 생애 4년, 5년 정도밖에 시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200년이 지난 지금 이후에도 사랑받는 시인으로 이렇게 꼽히는 걸 보면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20살쯤에 존 키츠는 또 의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었거든요. 나름 똑똑한 친구였던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 브라이트 스타, 밝은 별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는 시를 다뤄볼 건데요. 사실 제 본래 본명을 풀어서 해석하면 브라이트 스타거든요. 밝다 의미의 글자랑 별을 뜻하는 글자가 제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금 애착이 가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 번역된 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영어를 따라가시면서 한번 의미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넷이라서, 그리고 또 낭만주의 시이기 때문에 약간 단어가, 생소한 단어들도 좀 나오고 약간 어렵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된 시 읽겠습니다. 빛나는 별, 존 키츠. 빛나는 별이여, 내가 너처럼 변함없다면, 아니 밤에 높이 걸린 외로운 광채로 영원히 뜬 눈으로 자연의 참을성 있고 잠없는 은둔자처럼 지구상 인간의 해안 근처에 순수한 세정의 사제 같은 일을 하는 일렁이는 파도를 지켜보거나, 산과 황무지 위에 내린 부드러운 눈의 가면을 응시하며, 아니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아름다운 연인의 성숙한 가슴을 베개 삼아 그 부드러운 오르내림을 영원히 느끼면서 달콤한 불안 속에 영원히 깨어 언제나 그녀의 부드러운 숨결을 들으면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면, 아니라면 차라리 기절해 죽으리. 어떠신가요? 조금 어렵죠? 좀 과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은유와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 소넷은 마침표가 맨 마지막에 여기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문이라고 친다면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브라이트 스타라고 호격으로 부르고요. 밝은 별아 이렇게 부르고, would I were 나온 거 보면 여기가 이제 if, 조건절을 다른 거예요. 조건절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식하는 구문으로, 내가 만약 너처럼 꾸준히 있다면, 변함없이 있다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영원히 살거나 아니면 그냥 기절해서 죽겠다라는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연들이 있겠죠. 이 사연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거 한번 두 행씩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ight star, would I were steadfast as the world, that alone splendid hung aloft the night. 밝은 별아, 내가 steadfast는 steadyseller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꾸준한이란 단어에서 왔고요. steadfast 하면 약간 문어체로, 고어체로 변함없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as though what, 옛날 말이죠. you are의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 너처럼, as you are, 너처럼, as는 처럼이라고 보고요. 내가 꾸준히 있다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in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전치사 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거는 지금 이행의 not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no가 나오잖아요. 부정어구가 뒤에 내용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재현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얘기할 때도 그렇죠. 뭐 어떤 걸 설명했다가 뭔가 표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을 얘기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의 전환 문구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하가 아니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하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겁니다. 보면 lone splendor, 외로운 스플렌더 뭐 훌륭함도 있고 탁월함도 있고 뭐 빛남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빛남의 의미로 별이니까 아무래도 광채라고 표현한 겁니다. 외로운 광채. 근데 어떤 hung aloft the night. 헝이하가 이렇게 스플렌더를 수식하는 느낌이고요. 밤에 얼러브트 외로이 걸려있는 외로운 광채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냥 단지 너처럼 꾸준하다면인데 다시 이제 부연 설명하는 느낌으로 낫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3, 4행입니다. And watching with eternal leaves apart like nature's patient slimness eremite. 여기는요. 일단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8행까지 보면 watching 요게 1번 몇 행 내려가면 gazing 2번 요게 분사구문이에요. 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아직 조건절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주절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히 살거나 기절에 죽으리라. 요게 이제 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3행까지는 전부 다 조건절의 어떤 설명과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watching 보다니까 목적어가 있겠죠. 목적어는 요거예요. The moving waters 움직이는 물을 보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미리 설명하자면 gazing on 보면서 뭐를 News of the Fallen Mask 마스크를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로 보냐? With eternal leaves apart. 영원한 lead.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면 리드 주세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원래 뚜껑인데 여기는 eyelid 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뚜껑에서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어파트는 떨어진이죠. 영원히 떨어져 있는 눈꺼풀로가 직역이고 그래서 영원히 뜬 눈으로 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근데 like 뭐처럼 직유법이죠. Nature's patience, slimness, eremite. 자연의 patient하고 slimness는 형용사고 요게 eremite를 수식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patient 환자가 아니라 참을성 있는 impatient의 반대말. slimness는 잠을 못 자는 애 느낌이겠죠. eremite는 은둔자, 은자. 세상과 등진 사람들을 보통 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참을성 있고도 잠이 없는 은둔자처럼 계속 꾸준히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비유를 한 것 같죠. steadfast를. 그 다음에 5, 6행 보겠습니다. The moving waters at their priest-like task of pure ablution round earth's human shores. 움직이는 물이니까 결국 뭐 바다가 연상되는 말이겠죠. 파도 같은 것들. 움직이는 물인데 어떤? At their priest-like task. there는 요 물들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프리스트에 like가 붙어 있어요. 이제 프리스트는 어떤 뭐 신부님이나 사제, 성직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제 같은, 성직자 같은. 저는 사제 같은이라고 표현했네요. 태스크는 일, 임무. 근데 어떤? pure ablution. pure는 순수 아니고 ablution은 세정식.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교 단체 같은 데서 purification, 정화의 세리머니로 세정, 손이나 발이나 아니면 온몸을 씻어서 몸을 깨끗게 하는 행동, 세정식을 ablution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세정식의 사제 같은 일 이렇게 되죠. 근데 어디 근처에서? Round Earth's human shores. 이 지구상의 인간의 해안가에서. 그래서 지구상 인간의 해안 근처에 순수한 세정의 사제 같은 일을 하는 일렁이는 파도, 움직이는 파도를 지켜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행부터 6행까지가 좀 해결이 되시겠죠. 7, 8행 볼까요? 5와 gazing on the news of the fallen mask of snow upon the mountains and the moors. 일단 mountains and moors. 첫 글자 맞춘 게 조금 보이네요. gaze도 응시하다라는 단어 중에 하나죠. 새롭게 news of the fallen. 요게 다 마스크를 수식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마스크. 근데 무엇의 마스크냐? 요거랑 약간 병렬 구문이네요. 앞에도 task of 나온 것처럼 여기도 mask of snow. 눈의 가면. 눈 쌓인 것을 mask of snow라고 표현한 것 같죠? 근데 어디에? on the mountains and the moors. mountains는 알 테고 산이나 무어는 황무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 황무지를 영어로 보통 웨이스트랜드라는 단어를 많이 아마 떠올릴 거예요. 또 T.S. 엘리엇의 아주 유명한 시 제목이기도 하고요. 웨이스트랜드라고 긴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를 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길어서요. 4월은 잔인한 달로 시작하는 유명한 시 있었죠. 웨이스트랜드는 뭔가 이제 불모지 같은 느낌이고요. 무얼스는 황무지이긴 한데 그래도 풀들은 좀 자라는 헤더라는 풀이 있거든요. 그런 풀들이 좀 자라는 듯한 느낌의 그래도 좀 너무 황량하지는 않은 그런 초원
약간 초창기 초원 같은 느낌의 그런 황무지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과 어떤 허허 벌판에 내린 눈 가면. 근데 그 가면은 아주 새롭고도 부드럽게 내린 눈. 그래서 제가 산과 황무지 위에 방금 내린 부드러운, 방금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뉴를 살리기 위해서 방금 내린 부드러운 눈의 가면을 바라보며. 그러면 아마 겨울철을 지금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네요. 지금 계절로 따지면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겨울바다를 보면서 밤 하늘을 좀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연상됩니다. 8, 9행 가보겠습니다. No, yet still steadfast, still unchangeable, pillowed upon my fair loved lightning breast. 아니,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제 전환으로 이하가 부정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또 still, 여전히란 단어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여전히 변함없고, 여전히 또 변함없는. 이렇게 되죠. still, steadfast, still unchangeable. 제가 변함없이가 중복이 되니까 한결같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steadfast는요. 필로우는 여러분이 아는 뜻은 베개죠. 베개. 잠잘 때 베는 도구. ed가 붙었으니까 베개로 베다라는 뜻이 됐잖아요. 어디 위에? 나의 fair love, 아름다운 연인이에요. 여기서는 fair love 하면 아름다운 연인, 사랑하는 사람의 lightning breast. life는 life 익은이란 형용사고 n 붙이면은 익다, 익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썼으니까 지금 성숙한, 숙성한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성숙한 가슴, 약간 에로틱하네요. 자신 연인의 성숙한 가슴을 베개 삼아서. 그 다음에 11, 12행이죠. To feel forever, it's soft, full and swell. Awake forever in a sweat and rest. F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이 보이네요. 이것도 좀 라임을 맞춘 듯한 느낌이 연상되고요. 여기 to feel, 이것도 1번, 13, to hear, 2번. 이것도 앞에서 연상시켜보면 앞에 우리가 두 가지, watching, gazing, 요거 분사구문 두 개로 봤잖아요. 보면서, 응시하면서. 그 다음에 요게 3번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과거분사로 썼으니까 베어지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부정사 두 개가 달라붙은 거예요. 약간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가슴을 베개 삼아서 영원히 느끼며 이렇게 되겠죠. 뭐를? 그러니까 feel의 목적어가 soft, full and swell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의 가슴에 부드러운 떨어짐과 스웰은 부풀다 라는 뜻이잖아요. 요건 명사구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떨어짐과 부품.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숨을 쉴 테니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오르내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걸 영원히 느끼며. 또는 awake forever. 영원히 깨어 있으며. 어디서? sweat and rest. 달콤한, 레스트가 휴식인데 이제 unrest 하면 불안이란 뜻이죠. 달콤한 불안 속에 영원히 깨어. 달콤한 불안이란 표현이 좀 연상이 되시나요? 일단 요거는 문학적인 용어로 달콤하다하고 불안은 약간 서로 상반되는 느낌의 단어고 결합이 잘 안 되는 단어잖아요. 요거를 모순어법, 옥시모론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일단 옥시모론의 한 예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 옆에서 팔베개를 하던 뭐 가슴베개를 하던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있었을 때 지금의 시간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달콤하고, 지금의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런 불안감, 양가적인 감정이 유지되는 상황을 sweat and rest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사랑하는 연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여행 갔을 때도 뭐 예를 들어 금토일 여행 간다 그러면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이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오는 일요일 거의 저녁쯤 되면 그때 이 여행은 끝나는구나 해서 이제 뭔가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이렇게 두 단어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13, 14행입니다. still to hear her tender taken breath and so live forever or else soon to death. 여전히 아직도 스틸이 벌써 4단어나 나오네요. 계속된다는 느낌을 좀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느끼거나 깨어있거나 아니면 to hear, 영원히 듣거나 뭐를? 그녀의 tender taken breath니까 tender taken이 이렇게 breath를 수식하는 느낌이죠. 부드럽게 taken하는 호흡, 숨 이렇게 되죠. take a breath니까 숨쉬다예요, 결국. 부드러운 숨결이라고 표현한 게 tender taken breath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녀의 부드러운 숨결을 still, to hear,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연의 경치들을 보고 또 연인을 베개 삼아서 여인의 호흡을 느끼고 여인의 호흡 소리를 또 들으면서 마지막 행 and so live forever. 그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네. 살기를 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아니면 else soon to death. soon은 기절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또는 황홀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기절하다 faint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faint 안 쓰고 soon 쓴 게 황홀경에 빠지다의 느낌도 되고 기절 졸도하다의 느낌도 되고 해서 soon to death. 기절해서 죽어버리기를. 그러니까 기절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영원히 되기를 바라는 희망인데 결국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죽도록 좋아라는
좋아하는 느낌하고 좀 연결이 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폐결핵을 실제로 겪으면서 지금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 시라고 평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보면 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Bright Star is a sonnet by the British romantic poet John Keats. 요건 뭐 시의 소개죠. 밝은 별, Bright Star라는 시는 소넷입니다. 14행짜리 시입니다. 누구의? 영국 낭만주의 시인인 존 키츠의. The speaker wants to be the steadfast, constant and unchanging, like the bright star described in the poem's first 8 lines. 보통 소넷은 8, 6행 이렇게 요게 옛날 시풍 이탈리안 소넷이고요. 또는 4, 4, 4, 2 이렇게 보통 형식상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8행을 좀 이렇게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The speaker 화자는 want to be 원해요. steadfast 꾸준하기를, 변함없기를 원해요. 제가 코테이션 한 이유는 시에 실제로 인용된 단어이기 때문에요. constant and unchanging. 그러니까 steadfast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계속되고 unchanging, 바뀌지 않는 steadfast가 되기를 원한다. 뭐처럼? like the bright star. 밝은 별처럼, 유성처럼. 근데 이 별은 described in the poem's first 8 lines. describe 이하가 bright star 수식하죠. 이 시의 first 첫 번째 8행에 묘사된 bright star처럼. But, 그러나, unlike the bright star, the speaker does not want to be the isolated or distant from the human life. 밝은 별과는 다르게, unlike the bright star, the speaker, 화자는 does not want to be, 원치 않아요. isolated, 고립되거나 또는 distant,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아요. 뭐로부터? from human life, 인간의 삶으로부터. 여기서 인간의 삶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 뭐 이런 거겠죠. Instead, the speaker wants to be spend eternity locked in a passionate embrace with his or her lover. 대신에 화자는 wants to be spent, 보내기를 원해요. 뭐를? eternity. 요게 아마 키워드가 될 것 같죠? 영원이죠. eternal 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던 것 같고 영원성을 보내기를 원해요. 근데 locked, 잠긴 이렇게 수식이죠. 어디에 잠겨 있냐면 passionate embrace. passionate는 열정적인이고 embrace는 포옹이란 뜻이죠. 껴안는 것. 자신의 연인과 아주 열정적인 포옹에 그런 갇힌 영원성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였었잖아요. The speaker fantasized about his unchanging love. But it's not clear whether it can actually be achieved in real life. 또 화자는 fantasize, 판타지란 단어에 지금 동사화된 거죠. 공상해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 About this unchanging love. 이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에 관해서 공상을 합니다. 그죠? 별을 보고. But 그러나 it is not clear.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Whether it can actually be achieved. 이것이 이 변함없는 사랑이 can actually be achieved. 실제로 달성될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In real life. 실제 삶에서. 아무래도 달성을 못한다는 느낌이 약간 암시되는 것 같죠.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었으니까요. As a speaker acknowledges in the poem's the final line, his or her fantasy is fragile, threatened by the death and change that eventually of film or human being. 화자가 as a speaker acknowledge, 인지함에 따라서 in the poem's final line, 이 시의 마지막 행에 인지하면서 his or her fantasy, 그 자신의 환상은 fragile, 약한, 허약한, 뭐 덧없는 이런 뜻이죠. 사실 요 단어는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 인생무상 이런 시들이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시를 접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만약 실제로 문장을 쓴다면 환상이 덧없다 할 때 뭐 vain이나 아니면 뭐 empty, 텅빈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 transien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transient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ephemeral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두 단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ransient, ephemeral 또는 vain, empty 다 덧없는 인생무상의 이란 단어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여튼 자신의 그런 사랑과 관련된 환상이 fragile, 약하고요. The threatened by, 위협받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 The death and change that, 데디아의 죽음과 변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요. 죽음과 변화는 어떠냐? Eventually overwhelm all human beings. 결국 eventually overwhelm, 압도하는 뭐를? 모든 인간 존재를 압도하는 죽음이나 변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죽음이겠죠? 아무래도 모든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죽음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인해서 화자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런 영원한 사랑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어떤 두려움이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시가 마음에 드신가요? 사실 키츠는 혼자 공부하시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시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비유도 많고 아주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써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조금 요즘 가수 중에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이분의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마음에 드는 가사들이 많은데 특히
특히 달이 참 예쁘다고 하는 노래도 참 좋습니다. 한번은 들어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은 노래고요. 여기 가사 중에 제가 가사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특히 요 2절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브라이트 스타를 좀 연상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요. 한번 감상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숨고 싶을 땐 다락이 되어줄 거야. 죽고 싶을 땐 나락이 되어줄 거야. 울고 싶을 만큼 허송세월 해줄 거야. 진심이 버거울 땐 우리 가면무도회를 열자. 달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진 않아. 단지 너와 발맞추어 걷고 싶었어. 닿지 않는 바다의 바닥이라도 영원히 노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고.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요 이승윤 가수가 또 라임도 맞췄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다락, 나락 이런 것도 있고요. 닿지 않는 바다의 바닥 이런 식으로 키치가 라임 틴앤 모얼스 이런 식으로 맞췄듯이 이승윤 가수도 뭔가 멋진 모습이나 어떤 광경들을 함께 보면서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예쁘게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한 줄평은 요 이승윤의 가수 내용도 포함해서 달과 별을 따줄 수는 없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갈게 라고 사랑하는 연인한테 예쁘게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말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